오늘 공부할 생산지원비랑 권리사용료는 항상 뭐 10점 문제로는 하나씩 꼭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도 오늘 생산지원비 공부한 부분들 가지고 답안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산 요소를 수수료랑 포장비 이 두 가지 개념 말씀드렸는데, 이 수수료랑 포장비 개념까지만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랑 포장비는 과세 가격에 포함되는 요소인데, 저거를 굳이 가산 요소라고 해놓은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가격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거래 가격 자체에 수수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포장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가산 요소의 형태로 어떻게든 가산 조정해서 과세 가격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만약에 수수료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래와 예를 들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를 분리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나는 포함시켜서 거래했을 때와 그다음에 별도로 지급했을 때 과세 가격이 잘못 나오면, 그러니까 다르게 나온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위한 조정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들을 계산하는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냐면,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수수료나 포장비나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드릴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그냥 물품 대금은 그냥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수료는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포장비도 마찬가지로 포장 안 된 물품, 그냥 물품이라고 할게요. 물품인데 포장이 안 된 거죠. 이거는 가격이 100이고, 그다음에 포장비 가 10이 들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수입한 물건이 포장이 안 된 물건이라고 하면은 가산 요소의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죠. 포장을 안 했으니까 포장비를 지급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고, 그냥 물품 가격 100 가지고 수입을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그러면 이제 이 포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랑 형평성 문제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우리 관세평가에서 가산 요소를 말하는 개념은 내가 수입하는 물건이 포장이 된 물건이라는 거죠. 포장이 된 물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장이 된 물건은 110원에 수입을 해야 되고 110원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컨셉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물품비만 100원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지는 10으로 지급을 했을 때 그냥 거래가격 자체는 100밖에 안 되니까 100만 가지고 관세 평가할 게 아니라 이 포장비는 가산 요소로서 가산을 해 가지고 총 110을 가지고 관세 평가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산 요소의 기본적인 논리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드렸던 표가 그냥 우리 PAPP, 그다음에 우리 가산 요소, 그다음에 과세 가격,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포장이 안 된 거, 안 됐을 때, 그다음에 포장이 됐을 때, 포장이 된 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판매자가 부담,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는 전액,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 나머지는 구매자 부담. 구매자 부담이랑 판매자 부담은 사실은 이제 30%는 좀 걸치는 말인데, 우리 이제 관세 평가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구매자가 부담을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내가 구매자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거나, 아니면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을 했거나, 그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됐을 때 각각 이 PAPP와 가산 요소 그다음에 과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요거를 예시 들어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자리에 뭐 포장비가 들어가든 그다음에 뭐 중개료 같은 수수료가 들어가든 결과적으로 다 동일하게 계산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포장이 안 된 물건이 그냥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냥 거래 가격 PAPP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100이 들어갈 거고, 그죠? 그다음에 가산 요소는 포장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가산할 거 없이 과세 가격 100으로 결정이 되는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이 일단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전에 그 포장 비용을 다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110. 당연히 포장비가 들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했으면 그 얘기는 반대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 때 그 10만큼을 청구를 해서 청구를 할 테니까 그대로 110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때는 가산 요소는 개입할 여지가 없죠. 전액 다 판매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구매자가 추가로 지급하는 포장 비용은 없을 테니까 가산 요소가 0이 되는 상황일 거고, 과세 가격은 110 더하기 0 해가지고 총 과세 가격은 11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판매자가 30%만 부담했다. 반대말로 구매자가 70%를 부담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포장비 원래는 포장 안 된 물건 100에다가 판매자가 30만큼을 부담을 했으니까 거래 가격은 103이 되겠네요. 그죠? 103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구매자가 추가로 이 포장비 10은 포장 비용으로 지급을 했어야 될 테니까 7을 추가로 부담을 하는 비용이 됐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은 103 더하기 7 해가지고 총 11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판매자가 100% 부담을 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냥 거래 가격 자체는 그냥 1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부담한 10을 부담을 했을 테니까 10만큼이 가산 요소로서 결정이 될 거고, 과세 가격은 총 110만큼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세 평가에서 가산 요소에서 형평성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거래가 되든지 간에 110으로 과세금은 동일하게 결정이 되더라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가산 요소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은 물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실 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장이 된 물건과 포장이 안 된 물건과 포장이 된 물건은 물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물품 자체는 똑같죠. 물품 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물품을 구매할 때 중개인이나 아니면 판매 대리인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를 했느냐 구매하지 않느냐, 사실 그 차이이거든요. 그죠? 물품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 평가에서는 항상 물건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사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사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 판매하는 자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도 과세 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 내가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개념도 있죠. 우리 수입 물품을 거래할 때는 거래 단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도매 거래를 하는 사람과 소매 거래를 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가격은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사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 단계에 따른 조정, 여기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수수료라는 걸로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판매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거쳐서 구매했을 때와 거쳐서 구매하지 않았을 때 자체는 물건 자체, 거래 자체, 물건은 똑같지만 거래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 가격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봐두시고, 사실 이제 제가 이 가산 요소 첫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가산 요소가 뭐 4가지가 더 나와서 총 6가지가 나올 텐데 사실은 다 메커니즘 자체가 이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요런 것을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이런 부분의 차이지, 사실은 이제 계산 방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요 메커니즘을 좀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거. 사실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반대로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을 거고, 판매자가 전액 부담했을 때는 구매자가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판매자가 30만큼 부담을 했을 때는 구매자가 반대로 70을 부담한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어차피 구매자 아니면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판매자가 0% 부담한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우리 앞으로 이제 가산 요소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